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무도 한국의 분노를 인정하지 않는다. 2. 폴란드 장관의 광란에 흥분. 중국과 탈레반의 밀월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탈레반이 아프간 내 중국인의 안전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구15에 따르면 왕이 왕후 아프간 주재 중국 대사는 전날 중국 국제 텔레비전 CGTN 방송에 출연해 중국 대사관은 아프간 탈레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탈레반은 중국 인민, 기구, 기업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며 필요한 중국인에게는 안전보장 증명서도 발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레반이 아프간 내 외국인의 안전과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폭 테러의 인질극 등을 통해 해외 국가들을 위협하며 아프간에서 물러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탈레반이 중국에 대해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왕이 대사는 또 인터뷰에서 현재 아프간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카불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면에서도 중국은 아프간의 주권, 독립,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고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지키며 아프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아프간 각 측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중국 아프간 5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을 굳게 지키고 아프간이 지역적 우세를 발휘하고 아프간 국민이 더 많은 복지를 누리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마약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 공표한 것도 바로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탈레반이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국가 통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약 생산을 포기해야 했지만 탈레반의 주 수입원이 바로 마약 재배 판매였기 때문에 마약 생산을 중단하면 사실상 탈레반은 아프간이라는 국가를 운영할 자금이 없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UNO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편 생산국으로 아프간의 아편 수확량은 전 세계 공급의 80%가 넘습니다. 엄청난 양인데요.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탈레반 집권기의 아편용 양귀비 재배는 약 6만 4천 헥타르에 달하고 이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해마다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산 불법 개발과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을 지나가려는 상인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어들여 탈레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방법들을 총동원해 돈을 벌어들여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연간 5천억 원이라는 마약 수입을 모두 포기하고 대신 중국의 1대1로에 동참한 것입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최대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조 원 규모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탈레반이 중국의 아프간 희토류 개발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중국은 아프간에 수조 원을 지원해주며 철도와 공항, 도로, 전력체계 등의 인프라를 설치해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이렇게 중국을 등에 업으면서 한국을 대하는 태도도 180도 변했습니다. 전자제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과 자원이 풍부한 아프간이 경제적으로 교류를 강화하기를 원한다. 라며 한국이 자신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던 탈레반이 중국과 손을 잡더니 얼마 전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실은 한국 수송기에 척결자를 몰래 심어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직 미처 한국이 데려오지 못한 한국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간 국민 1000여 명에 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국가재건 사업에 참여한 장영수 선교사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국의 재건 사업을 함께했지만 포함되지 못한 이들이 현재도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1000명이 넘는다. 탈레반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참여했었는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지정해 줘 신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일부 임원들은 탈레반들한테 쫓겨 숨어있는 형편이다. 그저께는 임원 한 분이 추격을 피해 도망갔는데 그 집에 쳐들어온 탈레반이 집을 지키고 있던 조카를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고 어제는 하자라 민족들이 사는 곳에서 9명이 공개 처형되는 사건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결국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이 함께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국 국적자 및 우리 측으로부터 이동 허가를 받은 아프간 주민이 아프간 밖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는 보장을 탈레반에게서 받았다. 우리는 해당 아프간인들에게 이동 관련 서류를 계속 발급할 것이다. 이들이 우리 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명한 기대를 하고 있으며 탈레반도 약속했다라고 말이죠. 결국 탈레반은 한국으로 탈출한 수백 명의 아프간 국민들에 대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최근 한국과 미국이 이례적인 수준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면서 탈레반은 결국 한국의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공군과 미국 우주군이 정례적인 우주정책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이와 같은 협의체를 결성한 것인데요.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과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참모총장은 지난 1년지 시각 미 우주사령부가 있는 콜로라도 피터슨 기지에서 한 공군 미 우주군 우주정책협의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공군이 밝혔습니다. 약정서 체결로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이 우주안보 협력 파트너가 됐음을 공식화했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공군은 미 우주군과 정례적인 우주정책협의체를 통해 인적교류,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다양한 군사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레이먼드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군과 약정서를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 공군과 미 우주군이 정책협의체를 비롯해 다양한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잘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따뜻하게 받아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이 충북 진천군의 특산물을 대거 구입해 돈으로 혼쭐을 내준 데 이어 국내 23개 기업이 아프간 국민들을 위해 9.5톤에 달하는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극동방송 측은 불과 하루 만에 9.5톤에 달하는 구호품을 모으는 기적을 이뤄냈다며 구호품을 큰 상자에 차곡차곡 넣어 포장하는 일부터 운송, 전달까지 모두 극동방송 직원들이 직접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선진화된 문화 인식도 전 세계로부터 극찬받고 있는데요. 무슬림은 곧 테러다라는 색안경을 끼고 아프간 난민들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의 시민들과는 달리 한국 설문조사 결과 국내에 도착한 아프간 조력자들에 대한 장기 체류에 대해 무려 69%에 육박하는 한국인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한국 때문에 탈레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조직의 수십 명의 고위급 인사들은 중국의 1대1로 국가가 파산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다라며 중국과 손잡으면 자신들이 망할 것은 뻔하고 유일한 대책은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는 현재 탈레반을 100% 불신하고 있는 아프간 4천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현재 가장 신뢰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특전사, 해병대, 보급, 일무병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오류도 부대의 파병을 시작으로 한국군은 수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 사업을 수행했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 국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셀 수 없는 수의 아프간인들의 목숨을 무료로 구해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무료로 학교를 지어 아프간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주었고 도서관 등을 설립해 모든 아프간 사람의 삶의 질을 대폭 향상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수년 동안 노력한 결과 아프간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자신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준 생명의 온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탈레반 입장에서는 아프간이라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아프간 국민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 탈레반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한국이 이라크 북부 에르빌 지역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해 이라크 재건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도왔고 의료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자 원래 이라크 내 최악의 도시로 손꼽히던 에르빌은 갑자기 이라크 최고의 도시로 파격적인 변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만수르의 나라 UAE가 에르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에르빌은 갑자기 부자의 도시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동의 새로운 관광지,
비즈니스의 허브로까지 불리게 되었는데요. 결국 쿠르드자 치정부 총리가 한국의 자이툰 부대에 감격한 나머지 직접 달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마리오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다녀간 이후 국내 방산업체를 향한 폴란드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FA-50 전투기 도입 사업과 K-808 차륜형 장갑차 개조 사업, K-4 고속유탄 기관총 도입 사업 등 다양한 한국형 무기체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모으고 있는 것은 단연 K2 전차 도입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브와슈차크 장관에게 K2 전차 180대를 긴급히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계약 금액이 3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니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2억 원 규모로 FA-50 초음속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왔는데요. 이 모든 사업이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 한 번으로 이루어지자 국내 방산기업은 유례없는 규모의 사업을 체결시키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무기를 생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깊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국가는 쓸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어 누구보다 열렬하게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방 국가의 지원 물자가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의 군사적 목표물이 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시비우는 폴란드 국경과 불과 15km 떨어져 있는 곳이며 이곳에 미사일 공습이 있을 때마다 폴란드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 옆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을 남일처럼 볼 수 없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무기와 군수물자를 제공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공한 무기만 살펴보자면 T-72 계열 전차 240대 이상을 원조했고 K9 자주포의 차대를 사용하는 크랩 자주포 18문을 지원했으며 60대의 크랩 자주포를 7억 유로, 한화로 9,400억가량의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폴란드가 너무나도 많은 무기를 보내면서 자국의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군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크랩 자주포의 숫자가 120대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절반 이상의 자주포가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아무 생각 없이 모든 무기를 넘긴 것은 아니며 주력 무기였던 구소련제 무기나 기존에 사용하던 무기를 갈아치우고 이참에 나토 회원국에 걸맞은 서방의 무기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지난달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 250대를 47억 5천만 달러로 계약했는데요.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미국 제조업체의 사정상 납기가 늦어지는 데다가 물량도 충분하지 않아 T-72 전차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준 폴란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한국 방문은 전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마리오시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국방협력 강화 회담을 가진 뒤 곧장 KAI와 하나디펜스, 현대로템 등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를 찾아 주요 방산 소개받는 것에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모든 무기를 사들일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우연인지 필연인지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도착해 K9A1과 K9 자주포 72문이 벌이는 올해 최대 규모의 포탄 사격 훈련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K9이 쏜 TOT 사격의 피탄지는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하며 엄청난 위력을 뽐냈고 이때부터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한국 무기 쇼핑이 시작되었는데요. 곧장 현대로템에 방문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군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2 흑표가 깊은 물속을 무리 없이 헤쳐나갈 때는 감탄이 터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처럼 강이 많기 때문에 도하 능력을 보유한 K2 전차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부족해진 기갑 전력을 보충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존보다 크게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250대 이외에도 500대 이상의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폴란드는 K2 흑표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었지만 K2 전차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K2 쪽으로 크게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공식 SNS 계정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K2 전차를 소개하며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군 기갑 전력의 잠재력을 지속해서 높일 것이라는 노골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에서 긴급 사유로 K2 전차 180대 생산을 요청받았다고 말하며 전차의 수출 사업은 설계와 각종 시험까지 보통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빠르게 생산해달라는 폴란드 당국의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두고 우리나라의 K2로 마음을 확고히 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가 그동안 미국제와 독일제 무기를 주로 구매해왔지만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가 납기가 늦고 사후 지원이 잘 안 되었다라고 말하며 한국 방산기업은 가성비가 좋은 데다가 납기를 잘 지키고 사후 지원이 좋다는 인식이 폴란드 내부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폴란드와 독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사이 독일이 그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전차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폴란드가 대부분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넘길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만만하게 레오파르트 전차를 폴란드에 넘기겠다고 말했지만 막상 상황이 벌어지자 재고가 없다고 말하며 지원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독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바로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자국의 기갑 전력이 텅 비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으니 폴란드가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독일 장관들이 무기 지원을 승인했음에도 올라프 슐츠 총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중화기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며 마찰을 빚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폴란드는 독일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게 되었고 차기 전차 사업의 유력한 후보였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도 눈밖에 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폴란드 국방부는 국가적으로 아무런 갈등이 없으며 오히려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국 국방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선은 급한 대로 3차 양산 불량인 K2 전차 180대를 긴급히 제공해달라는 문의를 받았지만 폴란드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800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후로도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계속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현지 매체는 자국의 국방부가 전차 500대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폴란드가 한국의 IP를 사들여 폴란드에서 K2PL 전차 양산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폴란드는 K2 전차 이외에도 1000대가량의 차륜형 장갑차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탐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갑차는 K808이며 폴란드의 현지 생산과 공동 개량을 통해 수출까지 가능한 새로운 방산 무기 개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은 충분하며 폴란드 역시 가장 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 무기를 직접 눈으로 본 이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폴란드는 기갑전력 이외에도 한국의 전투기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이 FA-50 초음속 경공격기 48대의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며 최근 폴란드 공군이 구소련제 MiG-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방안을 준비하면서 대체 전력으로 FA-50을 대량 구매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FA-50의 대당 가격은 4천만 달러로 요청대로 FA-50을 48대 수출하게 된다면
2조 원이 넘어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KAI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폴란드 수출관리팀 등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2011 영국산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을 한 차례 거절하며 이탈리아제 고등훈련기 M346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M346은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들어 교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T-50을 바탕으로 만든 국산 경공격기 FA-50은 비용이 덜 나가면서도 전투 초계도 가능해 M346을 대체하면서도 MiG-29의 공백까지 메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폴란드의 구매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국산 방공 미사일인 천궁2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폴란드 국경에서 300km 떨어진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주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배치되었고 여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유사시에 대비하여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마치 한국제 무기로 모두 갈아치우겠다는 듯 이번에 폴란드가 요청한 무기의 총액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산업계의 특성상 몇 개월에 몇 년에 걸친 협상이 오갈 수 있겠지만 마음이 급한 폴란드는 벌써 우리나라와 실무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방위산업의 국산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는 폴란드는 앞서 명품 국산 무기를 만들어낸 한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가 만족하는 수출 모델을 만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